안녕하세요. 북치네의 서재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너무도 유명한 고전입니다. 그러나 그 줄거리를 요약하면 신분 장애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한 어느 도도녀의 로맨스입니다. 그럼에도 시대의 파고를 넘어 명작으로 불리우는 데에는 뻔함으로써의 상투가 아니라 오늘의 진실로서 이해되고 공감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책임도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 위계적 신분 질서로 숨막히던 봉건 사회에서 여자라는 성별만으로도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외모와 집안, 게다가 성미마저 보통이 아닌 여자가 신분 높은 귀족에게 할 말 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만한 남성을 반성하게 하고 결혼까지 했다니요. 그러한 줄거리는 당대의 시대적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판타지가 맞지만 오늘의 연애와 결혼 풍습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후 한 세기가 지나도 여전히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는 말은 틀리지 않고 남자를 재는 몸값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고전의 가치는 오래된 새로움이며 그러한 독서 체험을 통해 우리의 속물스러움이나 비루함은 위로받습니다. 부잣집에 딸 자식을 시집 보내지 못해 안달인 엄마의 극성이나 자존심 센 여자가 자기보다 잘난 남자에 대해 오만할 것이라고 편견을 갖는 것은 특별할 것 없습니다. 또한 가족보다 자신의 품위가 먼저인 무책임한 가장도 천지이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부자들도 넘쳐납니다. 대책 없이 남자에 빠져 사서 고생길에 들어서는 여자들 역시 부지기수입니다. 영국 시골 목사 가정의 결혼을 둘러싼 모험담을 보여준 오만과 편견은 그때나 지금이나 혼담을 둘러싼 갈등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우리의 야망과 속됨 역시 매한가지임을 말해줍니다. 오만과 편견이 위대한 것은 그 보편의 사랑에 지닌 순도가 아니라 18세기 말에 너무도 선진적인 여성 캐릭터를 창조해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젠더 정체성은커녕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애완동물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시기에 여성의 주체성과 자립을 말한다는 것, 개인 감정으로서의 사랑과 열정보다 조건이 먼저인 관습적 결혼관을 흔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 인간의 평등을 지지했던 계몽사상가 루소 역시 여성에게는 독립보다 복종이 먼저라고 한 것은 그만큼 당대의 통념이나 시대의식을 벗어나 사고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했던 시기에 남성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것 대신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고수하려는 의지와 남성 역시 가문과 권위에 매어 현실을 보지 못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는 비판적 시각의 제시는 놀랍습니다. 소설가는 자신의 생애라는 집을 헐어 그 벽돌로 소설이라는 다른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던 밀란 쿤데라의 제어는 딱 제인 오스틴을 두고 한 말인 듯 싶습니다. 현실에서는 가난한 교구 목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사랑했던 남자를 놓친 채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했던 제인 오스틴은 작품 속에서는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과 이루지 못했던 꿈을 마음껏 펼칩니다. 천부적 글쓰기의 재능이 있어도 제대로 된 교육도 자기 이름을 내세운 작품 활동도 할 수 없었던 시대에 그녀는 감히 여류 작가가 되는 것을 택함으로써 남성에 의존해 사는 안정적 생활을 밀쳐내었습니다. 재산이 남성에게만 상속되는 한정상속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로 가난한 독신녀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녀는 병마가 덮쳐올 때까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적이며 자존심 강하고 동시에 여리고도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베네가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그대로의 제인 오스틴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현실과 달리 소설 속 리즈는 자존심도 지키고 사랑도 이뤄냈습니다. 신분 차이와 대책 없는 제인의 가족 때문에 다 가진 남자 다하씨는 결혼을 망설였지만 끝내 리즈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내주지 않았던 리즈는 바로 그런 이유로 사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인습적 사고와 전통적 결혼관에 정면 도전하면서도 그녀 주변의 인물들을 현실감 있게 그려낸 작가의 세밀한 필치는 그저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노천으로 늙어가던 샬럿이 자신의 거부한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애정없는 결혼이다 라고 비난하지만 현실에 만족해가는 그녀 모습에 자신 역시 오만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적인 태도는 빛납니다. 사람마다 입장과 처지도 다르고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순위도 다릅니다. 결혼 말고는 가난을 벗어날 길 없는 현실에서 베넷 집안의 속물적인 엄마를 비난할 수 없으며 다른 계급은 다른 세상을 의미했던 막힌 사회에서 사랑보다 가문을 중시한 이들을 위선자라고 단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 취향의 반영이며 훗날 후회가 적은 쪽이라면 그저 족합니다. 그럼에도 독자로서 의문은 남습니다. 왜 제인 오스틴은 자신의 실제 삶과 달리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리즈를 다하시와 결혼시켰을까요? 결국은 혼사 장애를 극복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됨에도 말이죠. 소설은 당대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판타지라는 해석이 전부일까요? 최근 그레타 거윅에 의해 리메이크된 영화 작은 아씨들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듯합니다. 영화는 작가 지망생 매기가 편집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만과 편견 출판 후 반세기가 지난 그것도 신천지 미국에서 작가 지망생 매기는 편집자로부터 소설의 결론은 반드시 여성의 결혼이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독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혼으로 여성의 삶이 귀결되던 시대에 살았던 제인 오스틴은 그 자신은 독신을 택했어도 그녀의 페르소나에게는 다른 삶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현실에서 이룰 수 없었던 소망의 반영일 수도 있겠지만 출판을 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권이 막혀있던 현실에서 여성의 행복은 남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통념은 거부하기 어려운 진실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 당당한 여성상을 보여준 오만과 편견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독립적인 삶과 사랑하는 남성과의 결혼이라는 동시적 결합은 불가능함을 말해주는 소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류라는 꼬리표 없이 작가로서 경제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성이 당당해질 수 있으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야 했을까요? 오늘날에도 독신녀의 전업작가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인 오스틴 시대에는 여성이 예쁘면서도 지성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오늘날은 예쁘고 똑똑한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기준선마저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의 여성 서사는 결혼이라는 결말보다 헤어짐으로 끝나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대세로 보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와 결합하기엔 너무도 많은 장애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결혼이 여성의 사회적 안정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로 살아가는 인생 말고도 여성이 걸어갈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독신의 전업작가로 혼신의 힘을 기울였지만 작품 밖 제인 오스틴은 평생 오빠들의 경제적 지원에 목말라야 했고 작가로서 빛이 들 땐 이미 병마가 몸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오빠들과 달리 영국의 작은 소도시를 벗어날 수 없었던 제인 오스틴은 그럼에도 자신의 바운더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 군상들을 다양하고도 깊이 있게 조망하였습니다. 상류사회의 계급의식이나 위선, 젠트리 계급의 한계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도도한 여성의 속내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말이죠. 그 균형 잡힌 시각과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의 정서는 이 작품이 사랑받는 근원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